정과장과 함께하는 부동산 기본상식 정과장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은요,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자. 즉 보시면 왼쪽에 동탄신도시 개발 전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그리고 여기는 동탄신도시의 개발 후의 모습이에요. 상점벽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왼쪽 이걸 보고 도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딱 보면 어때요? 논은 논이고 밭은 밭이고 임야는 임야다. 그죠? 그런 느낌 강하죠? 즉 아직 도시적인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원형지의 그대로인 이 땅에다가 도시적인 기능을 입혀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형태를 바꿔야 되고 용도를 변경해야 되죠. 그렇죠? 용도를 변경해야 돼요. 이런 행위, 이것을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도시는 어떤 곳에 생깁니까? 도시는? 일단 이런 첩첩산중이 있어요. 첩첩산중에 주변에 다 마을이 여기 조그맣게 산나물 뜯어먹고 막 사는 사람들 몇몇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곳에 도시가 만들어질 가능성 있을까요? 희박하죠. 희박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는 어떤 A 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 기업이 연구단지가 있어요. 또 B 기업의 생산 공장이 있어요. 여기 들어보니까 A 기업 연구단지 한 8,000명이 근무한대요. 또 B 기업도 뭐 10,000명 정도가 근무를 한대요.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떨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저 먼 데까지 출퇴근하기엔 너무 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거할 동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싹이 있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진다고요. 게다가 여기에 또 철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네요. 교통의 요충지 여기 생긴다고 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들겠죠. 그래서 도시라는 거는 항상 어떠한 기반시설이 주변에 뭐가 싹이 될 만한 뭔가가 있고 그리고 인구 유입이 가능성이 있는 곳에 도시가 개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도시는 공중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도시에 살 집, 바로 주택지가 조성되는 사업이 일단 수반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지, 산업단지라고 얘기하죠.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에서 역시 포함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도시가 개발되면 인구는 많은데 도로가 막 좁아요. 이렇게 막 왕복 2차선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날 막히겠죠. 맨날. 그래서 뻥 뚫린 도로 그리고 인터체인지 바로 시가지, 신시가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뭐가 확보가 돼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죠. 땅이. 그러면 이 땅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국유지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금방금방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땅 주인들이 대부분 존재하죠. 그리고 도시가 개발되면은 일단은 도시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만한 이 부지의 도시를 개발할 거야. 이게 개발 구역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그 땅의 주인들이 있겠죠. 소유자. 그러면 이 땅 소유자들을 만나봐야 되죠. 만나봐서 뭐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이들 땅을 사들여야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시행사가 이 땅을 일단은 자기 손에 가져와야 뭔가 그에 맞게끔
주거단지, 학교를 어디에 어떻게 지을 거며 뭘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처분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그것인데요. 수용 방식은 말 그대로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여기처럼 원형지예요, 땅이. 그러니까 이 땅 정말 논밭 이거밖에 없던 땅이에요. 그 땅값도 싸던 그런 이제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사가 나서서 가격이 다 싸니까 이 소유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때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더라. 그래도 일단은 도시가 개발된다라는 소문이 돌면 가격이 일단은 올라요. 처음 가격보다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 발표 전의 시세와 공시지가 이걸 반영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이라는 건 워낙 땅값이 낮게 일단은 낮은 수준일 때는 큰 부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시행사가 일단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책정하고 절차에 따라 지급해서 그들을 내보내고 그 땅을 가지고 빠르게 탄력을 받아서 개발하는 거.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이에요. 주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추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가가 낮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얘도 그런 건 있어요. 경기가 막 좀 불황이에요. 그럼 돈 조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기에는 어때요? 이들 땅 소유자에게 다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업비가 좀 초기엔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뭐냐면 도시를 개발하려고 봤더니 인근에 도시가 또 있는 거예요. 이쪽에 개발된. 이 인근에 인접한 도시가 또 개발되다 보니까 땅값이 만만치 않게 비싼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도 높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시행사가 이거를 다 사들이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뭐 구획 작업에도 사용되고 개량 사업에도 사용됩니다. 이런 기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 있지, 울퉁불퉁한 이 땅들을 다 무료로 깔끔하게 반듯반듯하게 도로도 확장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소유권은 너 거야. 너 거 그대로야. 1번 너 갑이었지. 그래, 너 갑 소유권 그대로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 입맛에 맞게끔 일단은 시행사가 시행 목적에 맞게끔 토지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요. 소유권도 그대로 유지해줘요. 근데 맨입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행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내가 땅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주니까 어때요? 땅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가치가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어때요? 야, 너네 내가 공짜로 땅을 이렇게 만들어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으니까 니네도 우리한테 얼마만큼 그 땅의 일부는 우리한테 줘야지. 이렇게요. 돈 대신 땅으로.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보율 이렇게 불러요. 간보율.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사람 4번 땅이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면 한 30평 되죠. 네, 이 정도 땅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30평이었는데 100제곱미터였어요.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만드는 조건으로 간보율은 20%에서 60%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간보율 예를 들어 한 30% 한다고 할까요? 30%? 그러면 자, 원래 100제곱미터였는데 간보율 30% 되면 얼마죠? 30제곱미터가 얘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행사 거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은 70제곱미터가 바로 4번 땅이 되는 겁니다. 많이 주네요. 그 대신
땅의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시행사는 4번한테도 30%, 이 원래 땅의 30% 땅을 받고 3번한테도 받고 2번한테도 받고 1번한테도 받겠죠. 그럼 그 땅을 모아 티끌 모아 태산이죠. 모으면 어떻게 돼요? 커다란 땅이 되겠죠. 그 땅이 바로 뭐냐면 채비지라고 부르는 땅이 됩니다. 채비지. 됐죠? 그러면 이 시행자는요, 그 채비지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도시개발에 필요한 돈이 사실 한두 푼이겠어요?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채비지를 매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 채비지는 용도가 뭐 여러 가지예요. 이 도시 개발을 하면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이런 용지별로 나와요. 그러면 채비지를 매각하면 이 경쟁률을 봄으로써 처음에 기준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쟁 입찰 들어가면은 이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내 땅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거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 채비지 의미 이해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어때요? 소유권이 계속 보장되니까 좋고, 시행자는 초기에 그 땅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초기의 사업비를 일단은 부담 갖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